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착취도시 서울 쪽방촌 청년 주거 난민 방향 바로 잡아 볼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혜미 기자는 상위 1%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우수한 기자입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양심 있고 그리고 의식 있는 기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양심 없는 제가 부동산은 조금 더 많이 알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좀 오류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짚어보면은 부동산 측면에서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이 책은 전반부는 쪽방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후반부는 청년 주거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쪽방촌 하면은 서울의 대표적인 곳이 돈이동, 창신동, 동자동, 영등포동이 있는데 특히나 돈이동하고 창신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청년 주거 난민은 고시원하고 원룸, 특히나 사근동, 한양대 인근의 사근동 근처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 난민 이야기, 청년 주거 난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쪽방촌 이야기부터 합니다. 쪽방촌. 돈이동 쪽방촌을 봅니다. 위치가 엄청나게 좋은 곳인데 여기에 쪽방촌이 있습니다. 종로 3가역 5호선하고 3호선 정거장 사이에 쪽방촌이 있는데 엄청나게 멋진 위치입니다. 그런데 왜 저러고 있는가? 왜 개발이 안 되고 저러고 있는가? 간단하죠. 저기는 소유자가 굉장히 여러 명입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만약에 딱 한 명이 저걸 다 들고 있다. 그러면 벌써 개발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 명이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도로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내 거 하나 들고 있다고 그래도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도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고 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창신동 쪽방촌은 흥인지문 동대문역에서 가깝죠. 흥인지문 뒤편에 남쪽으로는 청계천이 있는데 정말 저기도 괜찮은 지역인데 저기만 쪽방촌입니다. 쪽방촌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면적 대비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쪽방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사용자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전용 공간이 중요하죠. 쪽방촌은 한 평인데 22만원. 그러면 평당 22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전용 25평이 250만원. 그러니까 평당 10만원이지요. 평당 단가로 보면은 쪽방촌이 아파트보다도 비싸더라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집주인 나쁘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집주인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땅 면적 기준으로 면적 대비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쪽방촌은 지금 전용은 한 평일지 몰라도 다른 공간이 한 평 이상이겠죠. 마당도 있고. 그래서 저 한 평은 땅 기준으로 보면은 2평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만원 받으면 평당 11만원이죠. 그런데 아파트 보시면 저기가 준주거하고 주거지역 섞여 있는 데라면 전용 8사인데 땅 지분은 10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월세가 250이다. 그러면 땅 한 평당 25만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아파트가.
그래서 땅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쪽방촌 임대료 엄청나게 저렴한 것이다. 다른 말로 여기 집주인은 임대료 매달 받고서 한숨을 팍팍 쉬고 있을 것이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립니다. 쪽방촌은 고액, 모이면 고액 월세 투자 상품이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요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쪽방 거주자가 임대료를 내겠죠. 관리인한테 냅니다. 관리인이 일단 수입 1,000만 원 생긴다 보면 이 사람도 좀 남겨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은 600만 가져가는 겁니다. 집주인은 600만 원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600만 원 크다면 크죠. 그런데 여기 땅값이 얼마입니까?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부은 돈에 비해서 이 수입 600은 너무나 약소한 금액일 수 있더라. 그러면 왜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했는가? 이 집주인은 무슨 마음에 투자를 했을까? 집주인 거의 100%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주거 열악은 1등이죠. 쪽방촌이. 따라서 언젠가는 국가에서 밀어줄 것이다. 재개발되도록. 그러면 국가에서 밀어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많지 않죠. 간편한 방법이 용적률을 엄청나게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더라. 이 맛에 쪽방촌 투자하는 겁니다. 요거 사업 시행 될 때, 된다 말다 할 때, 이야기 나올 때 여기 땅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지만 이제 앞으로 한 15년간은 여기 개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자마자 사람들 많이 팝니다. 결국에는 개발 이익,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쪽방촌 상품이다. 그 덕에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아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의도는 선하지 않았지만, 집주인 의도는 선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수혜를 본 사람들이 쪽방촌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쪽방촌 해결 방법은 뭔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돈으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그간에 눈물이 있겠죠. 그거 좀 보상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수용하는데 어느 정도 고가 매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금융비용들 다른 데 투자했으면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금융비용 이상으로는 뽑아먹을 수 있도록 보상비를 좀 많이 써서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 국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국가 땅이니까 국가 땅에 용적률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용적률 2000%짜리 건물 지으면 됩니다. 쪽방촌 살던 사람들이 주차 공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외적으로 주차장 거의 만들지 말고 2000%짜리 건물만 세워가지고 주거 난민들 그 사람들에게 저가 임대해주면 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임대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회의 균등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죠. 쪽방촌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가 임대하면 되고, 일반인들 들어오겠다 그러면 임대료 시세대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면은 국민 세금 건들지 않고 낙후된 지역도 번듯하게 개발해주고 주거 난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여기 땅 주인 나쁜 놈들 너네들 피 볼 때까지 누가 이기냐 한번 보자. 끝까지 요거 개발 허락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거 난민을 위한 방향은 아닐 수 있다.
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 청년 주거 난민은 어떤가? 지금 청년 주거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서는 제가 보기에 좀 더 크게 보면 청년 주거 난민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요걸 도와줘서 해결해주면 한마디로 청년들 그냥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렴한 돈으로 고급스럽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아마 모든 청년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방은 망합니다. 안 그래도 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 청년 주거를 해결해 줘버리면 지방은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청년들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 두 가지죠. 두 가지. 일단은 약간의 허영심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월급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월급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방 이전 기업한테 법인세 대폭 DC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간다. 그러면 법인세 안 내네. 꽤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유로 월급을 좀 많이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살지 못하고 지방에 사는 대가로 돈은 많이 받는구나. 이런 인식은 최소한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청년들 정신 차려라. 보통 지방 가면 또는 지방 머무르면 결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젊음은 금방 지나가고 나중에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똑같은 월급을 받고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간다. 그러면 지방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가가 저렴하고 주택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돈이 넘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힘들게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지방 가서 똑같은 월급 받으면 정말로 여유가 넘친다. 이런 말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축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똘똘한 그리고 좀 허영심 없고 검소한 이런 남녀가 결혼해서 지방에서 자리 잡고 산다. 아마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정신 차리고 서울 올라와서 뭐합니까 진짜. 어머니 주신 밥보다 훨씬 못한 개밥 먹으면서 고시원에서 서울에서 그렇게 버텨서 나중에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 많이 손상되어 있을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지방에서 최대한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도 법인세 대폭 인하 이런 거 해줘야지 기업도 갈 마음이 생기겠지요. 요게 청년 주거 난민 해결법이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청년 주거 난민은 발생되면은 냅두고 오히려 법인세,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대폭 DC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쪽방촌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용적률 2000%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